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1인당 GDP, 식생활, 영유아 영양 상태, 가계재산 상태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북한의 1인당 실질 GDP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발표한 통계와 한국은행이 추계한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통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추계는 북한 경제의 변화 정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당 실질 GDP 이외의 통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북한 주민의 식생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곡물 공급, 고기류 섭취, 음식료품 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곡물 공급의 경우 2010년대 들어와 다소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곡물 구성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쌀 생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곡물 구성이 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기류 섭취 측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고기류, 특히 어류 공급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2010년대 고기 섭취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료품 수입의 경우 2019년 수입액이 2010년 수입액의 3배 가까이 될 만큼 김정은 시대 들어와 수입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료품 수입의 확대는 기호식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관련된 지표들은 대체로 김정은 시대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유아 영양 상태입니다. 영유아 영양 상태는 특히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국제사회가 몇 년에 한 번씩 북한에서 조사한 결과의 추세를 보면 2000년대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가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개선되어 왔음을 시사합니다.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은 국제사회가 각국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조사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를 실시한 결과 오늘날 북한은 저소득 또는 중저소득 국가 80개국 중에서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2000년 무렵에는 세계에서 영유아 영양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국가 중 하나였는데 지난 20년 사이 빠르게 개선되어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가계 재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구 소비재 보유 여부, 주거 환경, 전력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구 소비재 보유와 관련해 특히 주목한 것은 2010년대 TV, 냉장고를 비롯한 내구 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내구 소비재는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2010년대 주민들의 내구 소비재 보유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 이용의 경우에도 김정은 시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본 야간 조도가 2010년대 후반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주거 환경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거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는 분명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이것이 시장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비공식 주택시장이 성장하면서 주택 건설이 수익성 좋은 사업 중 하나가 되자 신규 주택 건설이 증가했고 주택을 개보수하는 주민도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가계 재산과 관련해서는 국제 비교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말씀드린 내구 소비재 보유 여부, 주거 환경, 전기, 상수도 공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 국제 비교 결과 북한은 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저소득 국가보다는 양호하고 중하소득 국가 중 평균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그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활 수준 향상은 경제 상황의 개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는 경제 회복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국영 경제가 재건되고 시장화와 사경제 활동이 증가하며 대외무역이 확대된 것이 이러한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분석 결과가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여러 자료 중 상당 부분은 국제기구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이 주민들의 생활상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 선정이 임의표본 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계층을 일부러 배제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대답이 정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지만 그렇게 대답하기 창피해서 있다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북한 이외의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제재 강화 혹은 국경 봉쇄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로 말씀드린 것은 대체로 제재 강화 이전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국경 봉쇄 이후 상황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 살펴보면서 제재 강화보다는 국경 봉쇄가
북한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국경 봉쇄 이후에는 소비재 수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커졌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국경 봉쇄 이후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은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에 비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에 관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북한의 인구 변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